마이크 테스트. 봅시다. 자, 뭐 질문 받고 질문 있으면 하고 중간에 뭐 선생님이 그 기출 문제 위주로 문제 풀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1쪽 9번. 구 번 문제. 또 민호 없어? 자, 일단 9번 문제 앞서서 앞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죠. 기출 문제도. 그지? 물의 전기 보내니까 기억해둬야 되는 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들어오고 플러스로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전자가 나오는 쪽에서 무슨 기체 나오니? 수소 기체. 전자가 들어가는 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부피비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A에서 모아진 기체가 산소에 다 맞는 얘기고 이 실험에서 물이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도 맞고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와 원자 사이의 화학 결정 이것도 맞죠. 알겠지? 10번 잠시 보자. 이온 결합 형성할 때 이온사의 거리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이온사의 인력은 A하고 B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랬지? 그럴 수가 있나 없나? 그럴 수가 없을걸요. 인력이라고 하는 건 전기력인데 자, 전기력은 항상 거리하고는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온 사이의 거리가 B인 지점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요. 이온 결합이 B인 지점에선 이온 결합이 형성된 맞죠. 이온사의 반발. 자, 반발을 또 물어봤는데 반발은 말이야. 반발은 무조건 또 거리가 어떨 때? 가까울 때. 알겠죠? 그럼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해야 돼? C가 더 크다고 얘기해야죠. 뭐 이런 겁니다. 3점짜리 넘어가셔서 자, 3점에 보면 4번 있을 거예요. 4번이 있는데 요거는 Na 플러스 얘는 ClF F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C2D가 있어요. 여기 수소예요. 얘가 산소. 그러니까 H2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럼 A가 있는데 이게 Na2O예요. 그럼 금속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이 돼야 돼? 이온 결합이 돼야지.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맞는 얘기고. B2가 있으면은 B2가 F2야. F2는 오늘 배우겠지만 무슨 결합을 이루고 있냐면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어. 자, 그다음 C2D H2O죠. 자, C2D는 이온사의 정정이 그러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라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얘들은 공유 결합 화합물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8번. 다음은 어떤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소예요. NH3. 질소에 해당하고, 얘가 수소거든요. 그 다음 이 Cl, 이제 HCl이에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HX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HY죠. HY. 공유결합이죠. 틀렸어. 자, 니은에 가에서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 자, X가 질소인데 질소는 옥텟을 만족하죠. 왜냐하면 맨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에서 X죠. 여기 질소. 이거도 똑같아요. 만족하다 맞죠. 디귿. X2가 있습니다. X2가 이제 N2죠. N2. N2는 예, 3중계로.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이런 정도의 문제들. 자, 특히나 이 NH4 플러스 같은 경우는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이건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공유 결합도 있고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애가 뭐에 해당하냐면 NH4Cl 염화 암모늄이에요. 자,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9번. 자, 그림은 세 가지 화합물 KCl, KBr, KX에서 이온사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내 준 것이다. 이 KCl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CL하고 BR의 반지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핵간거리는 어디가 뭐냐면 KCl이 더 멀어요. KCl이 멀기 때문에 기억은 KBR이 더 멀죠. KBR이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핵간거리가 더 먼 쪽이니까 KBR이. 그럼 나머지 니은은 KX가 되기로 될 거야. 그지? 얘는 이제 우리 예상할 수 있는 KF가 되겠지. 플로린이 더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KBR이다. 기억 맞죠? 원자 반지름은 X가 CL보다 어때요? 작아야죠. 크다가 아니라 이거 틀렸어. 그 다음에는 이때 뭐라 그랬냐면 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크다고 얘기하게 되고 이온 결합이 큰 애들이 멜팅 포인트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KX가 KCl보다 높다. 농도가 높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뭐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면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들어갈게요. 예, 10번이요. 예. 네, 8조. 예, 10번에서.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인데, 전기력은 R제곱의 Q항 Q2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인력만 비교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A는 멀고 B는 가깝잖아. 그러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인력하고 반발을 물어봤다면 인력이 반발보다 큰 지점이야. 어디가? A가. B 지점은 인력하고 반발이 같은 지점이고. 근데 인력만 A, B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리만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죠? 네,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야. 그리고 많이 틀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선생님 교재에도 내용 정리할 때 써줬지만 A, B, C에서 C가 제일 크고 반발도 A, B, C에서 C가 제일 큰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자, 먼저 공유결합에 관한 얘기 좀 볼게요. 공유결합은요.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 있어요. 수소 원자. 얘들이 수소 원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가진 특성이 있는데 그 원자핵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들이야. 그래서 이 원자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이 원자핵이 또 이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면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이게 H2라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마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이쪽도 마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자를 가리켜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 쌍. 자, 공유 전자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를 가리켜서 분자라는 표현을 써요. 분자. 이게 H2 분자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한 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이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걸 이제 단일 결합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또 다른 예가 있죠. 전자 하나 있고 그다음엔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7개 있고요. 여기는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자가 다음에 또 요전자가 있어요. 전자 1개. 이렇게 각각 잡아당기는 거야. 원자핵이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알았지?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면 플로린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그럼 한 쌍의 전자쌍으로 결합한 걸 단일 결합. 다음 산소가 있어. 자, 산소는 8개고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총 4개 있습니다. 4개. 알겠죠? 자,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바깥 껍질에 6개가 있어요. 산소는.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 6개 있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때 전자가 두 개하고 또 요전자 2개랑 요전자 2개랑 맞나요? 알겠지? 또 이번에는 암호전자 빨간색 2개씩 만나요. 총 4개가 되고 2쌍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 껍질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가 몇 개가 있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거야. 삥 둘러서. 알았지?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지막 껍질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보자.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두가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얘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쌍의 전자쌍을 갖게 되고 이걸 이중결합이라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에 탄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삼중결합. 삼중결합은 원자과 전자 하나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서로 공유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공유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이쪽에는 총 6개가 공유하는데 3쌍의 전자쌍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서 2개. 이렇게 삥 둘르면 또 8개. 이렇게 삥 두르면 8개가 되거든요.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삼중결합으로 표현하게 되고 얘를 결합선으로 표현하면 HCN이니까 CN 이렇게 돼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걸 이제 뭐라 그래? 삼중결합이라 그러고 얘들이 전부 다 분자라는 걸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네들도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뭐 때문에 형성이 돼? 인력에 의해서. 근데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반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죠.
어차피 인력도 있고 반발도 있는 거야.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나서 결합을 형성할 때는 어떤 뭐와 같은 그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어떤 포텐셜 에너지면 이온 결합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봐, 이거는 뭐였어? 양수니까 인력. 이거는 반발력. 그다음에 여기는 인력.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알겠지? 그래서 이때 이 C 지점이 R0인데 이 R0를 뭐라 그러냐면 결합 길이라고 그래요. 결합 길이. 그다음엔 여기에 절대값을 가리켜서 이걸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다시 한번 공유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 결합력이 어떻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공유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크다. 자,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결합을 형성한 지점이 어디냐면 C 지점이죠. C 지점에서 H2가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인력하고 반발 중에는 두 힘이 같을 때겠지. 역시 똑같아요. 이온 결합이라. 결합의 원리는 어차피 전기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이 같을 때가 R0 다시 C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엔 이쪽 구간. 인력하고 반발 중에 뭐가 더 큰 거냐면 인력이 큰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엔 이 구간. 인력하고 반발 중에는 반발이 큰 구간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에서는 이제 뭐가 작용해?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점점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다가 C에서 결합을 형성했죠. 그럼 D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발에 의해서 애들이 밀쳐지는 거죠. 알았죠?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온 결합이랑 다를 게 별로 없죠. 다를 게 있다면은 그 명칭들만 달라졌어. R0를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 핵간거리라 그랬는데 얘는 R0가 결합 길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값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아닌 공유 결합 에너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 자, 결합 에너지는 뭐를 의미하냐면 필요한 에너지다.
결합이 이제 기체 상태가 돼야 돼. 기체 상태 결합을 일몰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돼요. 양으로 따지면 1몰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흡열이에요, 흡열. 자, 예를 들어 이제 수소라는 애가 있어요. H2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는데 얼만큼 주냐면 436kJ만큼을 줘요. 436kJ/몰이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EH가 됩니다. 끊어져 있죠. 그렇죠. 원자 상태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H2가 있고요. 그다음에 EH가 있고요. 436kJ만큼. 아니, 반대로 써야죠. 여기다가 436kJ/몰만큼을 집어넣으면 결합이 1몰이 끊어져서 이렇게 원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결합 길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결합력이 강해.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 어떻게 되냐면 결합 에너지는 커집니다. 자, 좋은 예로 자, 결합 길이는 이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으면 단일 결합이 자,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합 길이는 제일 긴 게 단일 결합, 제일 짧은 게 삼중 결합이에요. 알았지? 그럼 이제 결합 길이가 짧을 때 에너지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탄소, 탄소, 탄소 이중 결합, 탄소 삼중 결합.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일 결합의 에너지가 작은 경우는 이주기 원소 중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결합력이 제일 강한 게 F2하고 N2 중에 뭐가 제일 강해? N2가 제일 강하지. 그지?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게 뭘 뜻할까?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뜻이야. 자, 생각을 해봐. 공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 그지?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호흡을 하지? 산소 가지고 호흡하잖아. 야, 굳이 우리가 다른 그 질소가 78%나 있는데 얘를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왜? 결합력이 강하니까 질소는 반응성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할 때 질소가 아닌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반응을 안 하잖아. 알았죠? 그다음 이런 애들도 있어요. HF, HCl, HBr이 있다. 그러면 플로린이 있고요. 염소가 있고요. Br이 있어. 자, 17종 원소들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커야 돼? 얘기해봐. 얘가 제일 커야죠. 이렇게 돼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의 결합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게 N2라면 이게 O2가 되고 얘가 F2가 되는 거죠. 자, 결합 길이하고 에너지하고 그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고 거리 R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지? 결국 분자라 그랬고 이 분자의 특성 안에는 공유결합의 특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에 대한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거기에 관한 얘기 같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졸려? 졸립지. 이론 나가면 졸립지. 문제 풀면 안 졸리고. 졸린 사람은 좀 쉬어. 아, 11, 12.
네, 보세요. 이 여기 저기 화선인데요. 선수이 자, 이제 보자. 마무리하자. 여기서 공유결합 봐야죠. 일단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을 보게 되면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가 있냐면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 근데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라 그래. 헷갈리지 마.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인데 공유 결정은 원자 결정 같은 얘기입니다. 자, 먼저 분자 결정. 자, 분자 결정은요. 일단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분자 결정 안에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얼음을 예를 들면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뭐에 가냐 원자 간의 힘이야. 근데 이 원자 간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알겠죠? 원자 간의 힘은 굉장히 커. 그래서 얘하고 이제 이 물질들의 물리적 성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은 이런 거지.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물리적 성질인데 이 원자 간의 힘은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림에 보면 알다시피 이와 같이 분자 간에 이런 힘들이 있어요. 분자 간 힘이야. 근데 이 분자 간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그래서 이런 물리적 성질들은 이 약한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분자 결정입니다. 얼음이라든가 이산화탄소들이 모인 드라이아이스, 그다음에 I2. 이 전부 다 고체예요, 고체. 싹 다 상온은 아니지만 얘네들 고체 상태에서 그런 걸 이제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고체에서도 없고 액체에서도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분자 간의 힘이 어떻다 그래서 녹물점 끄는 점이
힘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녹는 점, 그다음에 끓는 점이 낮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제 분자 간의 힘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분자 간의 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크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자량이 비슷해요. 분자량이 비슷하게 되면 극성하고 무극성이 있는데 그때 뭐가 더 크냐면 극성이 더 큽니다. 알겠지? 분자량이 큰 애가 힘이 크고 그다음 분자량이 비슷할 땐 극성이 무극성보다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 극성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이번 단원 마지막에 배우는 거죠. 분자의 극성에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세요. 자,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농전 끓는 점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 뭐와 비교했을 때? 지금 배우는 원자 결정과 비교했을 때. 자, 원자 결정 후는 이제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 자, 원자 간의 힘만 존재해요. 근데 이 원자 간의 힘은 굉장히 크다 그랬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이 석영 같은 경우는 계속 끊다 보면 원자들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원자 간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원자 간의 힘에 의해서만 물리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보는 것처럼 얘도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어요. 그런데 원자 간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비교를 하는 거야. 알았지? 특히 이제 녹는 점. 결정이니까 고체잖아. 그러니까 고체에서 녹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녹는 점을 보게 되면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뭐 얼음은 0도씨에 녹잖아. 그런데 뭐 다이아몬드나 흑연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도가 높은 거지. 그지? 자, 하지만 흑연은 알죠? 이거 정기전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하잖아. 지금 보는 것처럼 구조가 판상 구조야. 층상 판상.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판과 판 사이로 전자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흑연의 특징이야. 자, 나머지 다이아몬드와 석영,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뭐는 통한다? 흑연은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에 대한 특징을 봤는데 공통적인 성질 같은 경우는 먼저 부스러짐. 자, 분자 결정은 쉽게 부스러진다. 힘이 약하니까. 근데 원자 결정은 어때요? 그럴 수가 있나? 굉장히 단단해요. 알았지? 뭐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제일 단단한 물질이라며. 그지? 뭐, 또, 여기에 이제 주제와 좀 관계는 없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긴 하는데, 깨질 수는 있어.
그러니까 망치로 깨면 깨져.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분자 결정은 잘 부스러지고 원자 결정은 단단하다. 정의연성 둘 다 없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흑연은 예외이다. 그럼 예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흑연은 예외이다. 어. 자, 대부분은 물에 안 녹아요. 물에 대한 용해성에서는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녹는 애는 있죠. 뭐 예외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있을까? 우리 위에서는 없고요. 설탕, 포도당. 자, 설탕과 포도당도 얘들도 분자 결정이야. 알았지? 자, 분자 결정인데 얘들은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당연히 극성이 큰 애들은 물에 잘 녹아요. 고체 상태에서. 자, 녹력 끓는 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자 결정은 매우 낮아요. 상대적으로. 분자 결정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 녹는 점은 결정과 구분하는 기준이다. 알겠지?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분자 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분자 결정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예, 뭐쭉 한번 배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단어의 마지막 얘기는 금속 결합이죠. 금속 결합을 좀 보는데 NA를 한번 볼게. 일단은 금속은 전기음성도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이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들이에요. 음성도가 작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음성도가 작아요.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NA니까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죠. 원자가. 자, 그러나선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그럼 이 전자는 우리가 뭘까? 이거 원자가 전자야. 일종이니까 전자를 그러니까 원자 하나당 하나씩 잃어서 자유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금방 얘기했네, 내가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 결합은 지금 그림에서처럼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된 양이온과 이게 양이온이라 그래요. 자유전자에 의한 또 전기력에 의해서 금속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전기력이잖아. 전기력이니까 아무래도 전하량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와 원자 핵간 사이의 거리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게 내가 나트륨 그랬어. 이제 마그네슘 그릴게. 자, 마그네슘은 2족이에요. 2족. 알겠지? 2족. 자, 2족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잃는다고 생각해.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그치? 옆에 있는 나트륨과는 일단은 원자과 전자가 2배니까 잃어버린 전자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양염이 뛰는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결합력은 어디가 더 강해? 얘가 더 강해. 마그네슘. 알았지? 그래서 얘가 결합력이 강하다. 이때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이온과 전자 사이의 결합력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녹는 점이 멜팅 포인트 얘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비교할 수 있겠어? 자, 일단은 반지름도 작죠, 마그네슘이. 그런데다가 전자도 많이 내놨죠. 그 다음에 전하량도 크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당연히 어느 놈이 커야 되냐면 마그네슘이 더 커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런 걸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보는 것처럼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합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금속들이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와 같은 결합력이 어떻다? 커요. 비교적 큽니다. 그러니까 결합력이 큰 걸 이해하시면 상태는 당연히 대부분은 고체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합 크기 때문에 25도씨에서 almost 고체다. 자, almost 고체라는 얘기는 거의 고체라는 뜻이니까 아닌 애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외가 뭐야? 수온. 이게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상에 있는 애들 보게 되면 뭐 리튬도 있고 NA도 있고 칼륨도 있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전부 다 일족이에요. 일족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자, 반지름이 이렇게 돼버리죠. 점점 커져 버려요. 그러면 자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원자 핵 간의 인력은 커져 작아져 점점 갈 때. 결합력이 약해지죠. 알겠지? 약해져. 그러면 멜팅 포인트는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중간고사 때 그 통합과 그 얘기에서 알칼리 금속에 관계되어 있는 멜팅 포인트가 결국 금속 결합력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자유전자. 자, 바로 자유전자에 의해서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첫 번째, 광택이 난다. 왜 그럴까? 광택이 나는 이유는 이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큰 에너지가 됐다가 작은 에너지가 되면서 그만큼을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 다시 방출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애들은 번쩍번쩍한데 노란색으로 번쩍번쩍하고 어떤 애들은 번쩍번쩍하는데 붉은색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은백색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두 번째, 전기가 통하죠. 얘는 액체나 고체들의 전기 요소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다음 또 열전도성. 우수하죠? 알았지? 그래서 전기나 열이 잘 통하는 애가 결국 뭐에 해당하냐면 금속 결합의 성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얘는 이제 금속 결정을 제가 그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힘을 가하죠. 힘을 딱 가요. 힘을 가하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밀려요. 자, 밀린 상태에서 이제 자유전자가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유전자는 제가 일부러 안 그린 거죠.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저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러면 저렇게 그대로 유지하니까 어떻게 될까? 애들이 부서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금속은 어떤 성질들을 갖게 되냐면 연성과 전성이라는 걸 성질을 갖게 돼요. 연성과 전성. 그러니까 연성은 뭐냐면 자, 연성했죠? 엿가락 생각하라고. 길게 늘릴 수 있는 성질. 철사 같은 애들. 전성은 넓게 퍼지는 성질. 넓게 퍼지는 성질. 그러니까 이제 뭐야? 뭐 파전, 김치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전성. 연성과 전성이 우수하다. 그래서요. 일단은 물러요. 기본적으로 물러. 여러분 철이 단단한 것 같지? 철은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 그럼 그 단단한 철은 뭐야? 전부 다 합금이야. 알았지? 뭐 스테인리스 강철 이런 거 전부 뭐 선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합금을 뜻합니다. 알았어요? 되게 단단한 것도 있어요. 텅스텐 이런 거 굉장히 단단하죠. 하지만 뭐 대부분 순수한 금속들은 무릅니다. 알았죠? 그중에 이제 가장 무른 거 금, 뭐 은, 아니면은 뭐 구리도 많이 무른 금속 중에 하나고요. 다음 녹는점. 자, 앞에서 얘기했죠? 녹는점은 강하게 결합한다. 그램에 따라서 높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해서 대부분이 고체, 상온에서 하지만 수는 액체로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금속결합의 성질이고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은 이런 내용들만 나와요. 알았지? 이온결합에서 뭘 봤어? 자,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온결합 물질들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금속결합도 금속결합에 대한 성질과 금속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 이런 것도 봤단 말이에요. 알았지? 두 가지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공유결합은 우리가 다시 자세히 배우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 세 가지 봤지. 뭐 봤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자, 그러면 이런 상대적인 세계로 봤을 때는 무조건 공유결합이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녹는점으로 비교한다면 공유 결정을 비교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분자 결정은 화학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의 힘이라고 그랬잖아. 녹는점을 결정해 주는 게. 자, 그래서 농조랑 비교했을 때는 이와 같이 원자 결정이 다시 말해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 제일 높아요. 금속은 그닥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적어도 분자보다는 높죠. 분자 간의 힘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나타내 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뒤가 분자 간의 힘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분자간 힘. 제일 작다 이 뜻이죠. 분자간 힘이.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화학결합의 종류와 성질을 갖다 표로 나타내 준 게 있어요. 자, 이 표에서는 전기전도성. 자, 이 전기전도성이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야. 뭐하고 뭐냐면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알겠죠? 다음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녹는 점. 자, 녹는 점이 낮은 애가 분자 결정, 녹는 점이 높은 애가 원자 결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정리한 것처럼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쭉 있을 겁니다. 종류들 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뒤에 문제가 몇 개 있네요. 자, 먼저 공유결합과 결합의 모형하고 이제 옥텟 규칙인데 물 분자를 얘기해 줘. 자, 물 분자 한 개, 수원자 두 개. 물 분자 수원자 두 개, 한 개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의 결합은 이온계의 그렇죠. 공유결합이다. 자, 물 분자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물 분자에서 공유전자 쌍은 두 쌍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쌍, 두 쌍. 자, 물 분자는 다중결합을 한다. 요거는 틀렸어. 물 분자는 단일 결합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물 분자입니다. 다음엔 자료 4번. 4번 볼게요. 4번. 자료 4번은 A 플러스, 이게 이제 NA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네요. 어디 보자. 이게 산소고요. CL이에요, CL. 그래서 이게 Na 플러스라면 이게 OCl 마이너스. 그래서 OCl 마이너스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봐봐. 이게 전기가 하나 들어왔잖아. 전자가 하나 들어왔잖아. 이 들어온 전자는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산소의 원자. 16줄이야. 염소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고, 이건 염소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찍히죠. 그제? 여기 들어온 마이너스는 얘네들 원래 전자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빼줘야죠. 그럼 원자가 전자 이렇게 봤을 때 B가 산소, C가 CL이에요. 그래서 A는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죠. NA하고 금속인 경우에 연성과 전성이 있다. 맞고요. 자유전자가 있다도 맞죠. AC. 이게 NaCl이겠다. AC니까 정연성이 있다. 액체죠. 액체. 네, 있다. 맞죠. 자, 녹는 점이 있어요. NaOCl이야. 이게 H2O. 이온결합이 커요? 아니면 분자 간의 인력이 커요? 이온결합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이거보다 높다가 맞아요. 자, B2가 이제 요게 요거든요. OH. H2. B2면 O2. 분자로 존재하다 맞죠? 자, 공유전자 쌍수는 C2니까 CL2. B2면은 O2.
자, 그럼 CL은 단일 결합, O2는 이중 결합. 어디가 더 커야 돼? 여기가 더 커야죠. 그러면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두 문제 풀어드렸어요. 두 문제. 자, 다음 시간까지 나머지 문제 집에 가서 살살 풀어가지고 오세요. 얼마 몇 개 안 되니까 3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결합의 극성을 비롯하여 루이스 구조까지 좀 알려 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문제 풀어와.